뭐 먹지? 이번에 산 사과나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리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상은 약간 개봉기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아직 개봉기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상단에 개봉기 영상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핸드폰을 좀 많이 써봤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기도 전에 벌써 설레는데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 이게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었죠. 되게 카메라도 되게 커졌고 요 투톤 디자인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애플 스토어에 다시 가서 이 블루 모델하고 실버 모델 그리고 오렌지 컬러까지 다시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제 폰은 딥블루 컬러라 투톤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았는데, 오렌지랑 실버는 다시 봐도 너무 투톤 차이가 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7 프로 특징이 카메라 썸이 진짜 넓고 두꺼워졌어요. 그 이유는 망원 센서가 커져서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들고 다니면 생각보다 덜 거슬려요. 디자인이 둥근 형태로 바뀌면서 되게 그립감이 좋아졌어요. 16 프로 같은 경우는 각진 형태에 약간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갖고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17 프로 오면서 알루미늄 바디로 바뀌고 또 되게 매끄러워지면서 그립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건 체감이 정말 잘 돼요. 그 다음 무게.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공식 무게가 233g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작에 비해서 4g이나 무거워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기기를 계속 동시에 쓰다 보면 4g까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저울을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16 프로 맥스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 227.5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7 프로 맥스를 올려보면 230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무게가 4g까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제가 체감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내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었죠. 그리고 17 프로는 알루미늄. 제가 개봉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티타늄이라는 이제 고급 소재를 잘 빌드업을 해놓고 17 프로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왔다 해서 제가 약간 좀 아쉬움을 표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바꾸면서 발열 처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꽤 치명적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바디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면 은색 밑바탕이 바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생폰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벌써 스크래치가 났는데, 여기 딱 카메라 부분에 벌써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애플 매장에 가서 다른 데모폰들을 봤는데 유독 블루 컬러에서 벗겨짐 현상이 좀 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을 블루로 사신 분들은 케이스가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쁜데 그만큼 약간 연약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은 A19 프로 칩이 탑재를 했거든요. 근데 성능은 뭐 항상 빠르죠. 제가 긱벤치를 돌려봤는데 16 프로는 싱글코어 3486점, 멀티코어 8760점, 17 프로는 싱글코어 3734점, 멀티코어 914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빠르기보다 오래 버틴다, 이게 포인트예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고부하 작업도 오래 버티고 특히 발열이 진짜 덜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동스러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이제 16 프로 때는 발열이 정말 심했었는데 이제 17 프로 와서는 이제 발열이 거의 다 잡힌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번에 야외 밝기가 무려 3000니트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인터넷하고 카톡 답장하거나 사진 찍을 때 체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반사방지 코팅 덕분에 햇빛 아래서도 화면이 쨍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배터리 용량도 늘고 충전 속도도 드디어 개선이 됐어요. 40W 지원이라 20분 만에 50% 정도 충전이 됩니다. 16 프로는 30분 걸리던 게 이제는 15분에서 20분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완충도 1시간 조금 넘으면 끝이 납니다. 배터리 러닝타임도 애플의 공식 자료 기준으로 비디오 러닝타임이 4시간 정도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배터리 러닝타임이 늘어난 게 확실히 체감이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고 충전도 빨리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 카메라 성능입니다. 이번에 카메라 섬이 커진 이유가 확실해요. 기존의 아이폰 16 프로는 0.5배, 1배, 2배, 5배가 기본 세팅 값이었다면 이번 아이폰 17 프로 때는 0.5배, 1배, 2배, 4배, 8배가 기본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16 프로는 사진은 25배, 동영상은 15배가 최대였다면 17 프로는 사진은 40배, 동영상은 24배가 최대였습니다. 망원 센서 면적이 무려 56%가 커졌고 줌 단계도 0.5배부터 8배까지 4배랑 8배는 광학줌이라 화질이 진짜 괜찮아요. 특히 인물 사진을 찍으면 배경 분리나 피부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면 카메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광각으로 바뀌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사실적이라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아이폰 16 프로의 사진 색감이 조금 더 따사로워서 개인적인 취향은 이쪽이긴 하지만 정말 퀄리티만 봤을 때는 아이폰 17 프로가 월등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피커가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같은 세팅 값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17 프로가 소리가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분명 저음은 더 좋아진 것 같지만 16 프로와 이제 17 프로를 동시에 스피커를 놓고 봤을 때 16 프로가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셀룰러 이슈를 경험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 역시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이슈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GPRS로 네트워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문자나 전화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인터넷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옆에 제가 항상 플립도 들고 다니잖아요. 플립도 확인을 해봤는데 플립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지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순히 이 아이폰 17 요 핸드폰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아이폰 17 프로로 와서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졌고 발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대신 아쉬운 부분은 16 프로 요 티타늄 소재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을 오면서 약간 그 프로 특유의 고급스러운 맛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저희 동네에 한번 당근마켓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맥스 16 프로맥스 512기가 기준으로 130에서 140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100만 원 정도의 메리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만 원 꽤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16 프로도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었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최신의 아이폰을 사고 싶다 그리고 새 제품 가장 강력한 아이폰을 사고 싶다 했을 때 이 17 프로 맥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리뷰는 여기까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정말 고민이 되셨을 때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